자, 우리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섹터 제일 강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예요. 그죠? 2차전지고,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누가 이끌어주냐면 에코프로가 끌어줘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끌어주는데, 중요한 건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매매 시장 동의하면 거의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개인의 매수가 줄어들고, 외국 매수가 강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반도체가 빵 때도 잠깐 쉬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반도체는 또 돌아갈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솔직히 흔들릴 수는 있는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돌아나가고 중장기로 사실 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일주일 알려준 바닥권에 샀어야 되는 거고 가만히 냅두면 뭐 조정을 받던 난리를 피던 나중에 잘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근간에 뭐가 잘 움직였냐면 디스플레이가 움직였어요. 그죠?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가 근간에 앞전에 반도체 움직일 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그룹주 중에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직접 연결된 OLED 관련주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형 OLED 시장은 사실 만만치 않고 않아요. 테레비 같은 거 엄청 큰 거 있죠. 알려드리니까 엄청 큰 거 이거. 막 대형 OLED 이 시장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더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휴대폰 마이크로 OLED, 휴대폰 OLED라든가 그죠? 이렇게 뭐 뭐냐 이거 노트북 이런 작은 모니터에 대한 OLED 시장은 지금도 견고하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자 확률이 있습니다. 자, K디스플레이 뭐냐 OLED 모니터 판매량이 늘었는데 특히 이렇게 작은 화면 뭐 이렇게 그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늘었고 또 하나가 이 패널 시장이 침체가 돼 있는데도 노트북용 OLED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의 OLED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형 OLED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떴냐면 애플이죠. 애플이 그 아이패드 프로의 OLED 이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휴대폰이 이제 OLED 화면이 깔릴 건데 사실 제 생각엔 게임도 안 될 것 같아. OLED가 굉장히 촘촘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휴대폰 바꿀 때 전부 다 OLED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바꾸게 될 거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죠.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포화 상태잖아. 포화 상태. 제가 왜 전기차를 잘 보시라고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삐삐를 들고 다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분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제 나이 때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삐삐 세대예요. 자, 그런데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장이 누구나 다 올 줄 알았거든요. 일반인들이 다 휴대폰 시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 휴대폰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막상 휴대폰 시장이 열리기 전에 벌써 주식들이 다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 포화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휴대폰이 안 움직이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끄고 다니죠. 웬만하면. 근데 언제부턴가 전기차가 잘 보여. 저기 도로에. 이 얘기 뭐냐 면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포화되기 전에 전기차 가지고 다 날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휴대폰 가지고 날아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리미리 주식을 사놓는 것. 이게 투자예요. 뭐 이렇게 하루하루 막 일일비하고 막 이렇게 막 호가창 보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 중에 OLED도 반드시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시장이라는데 시장일 건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잘 움직였고 야스가 뛰나갔죠. 제가 야스를 멤버방에서 얘기한 때가 이때 이럴 때인데 이거 엄청 지겨웠거든요. 저기처럼 지겨운 거야. 대창처럼 이제 잘 안 갔거든요. 빵 때렸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가고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60% 나고 수익 60%. 대단한 거죠, 이거. 자, 근데 야스가 끝났냐 안 끝났냐 우리 몰라요. 이 주식 더 뛸지 안 뛸지 모르는데 최소한 여기서 사셨으면 더 좋은 거고 제가 얘기했을 때 놓쳤다가 여기밖에 뛰나갈 때 여기밖에 없는데 놓쳤을 확률이 좋죠. 야스를 매일 보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우리 멤버님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매일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야스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위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또 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깨자마자 칼 손질해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조금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제 대형 OLED에 투자를 좀 미루죠. 근데 그런 걸 너무 믿지 말고 알았으니까 5개선만 깨지 마.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수급주선이 유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이 했죠.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잘 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제 공매도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사실은 엉덩이가 좀 무겁기 때문에 뭐 순간 확 떠나간다거나 이렇게 되기 힘들고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를 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자리는 월봉 바닥권 이런 데인 거고 지금부터 손절 라인 잡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매물대 있죠 여기 이런 데만 안 깨고 쭉 올라가면 잘 따라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자, 선익 시스템입니다. 얘가 대장주죠. 얘가 대장주예요. 대장인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너무 높죠 지금 이거. 잘못 물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사는 자리는 사실은 월봉 바닥권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인데 여기도 우측선이라 제가 못 사겠는데 어쨌거나 5호선 찍고 잘 올라가서 지금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손절 라인 갖고 하셔야 되고 예전에 전 고점이 여기죠. 가격대로 보면 얼마냐면 32,000원대가 돼요. 그래서 32,000원대를 깨면 칼 손절할 각오로 사셔야 돼요. 대신에 얘는 대장주기 때문에 뛰면 빨리 뛰어요. 하지만 물렸는데 내가 못 팔았다. 그러면 결국은 월봉 최고점에 또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절 라인이 없어도, 그러니까 손절 개념이 좀 없어도 되는 데가 있고, 손절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인베니아인데, 인베니아도 이제 이게 부대등주거든요. 얘가 빵 때렸죠, 지금. 빵 때렸는데,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 세 개가 제일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4개, 4-5개 되죠. 선익, 인베니아, 야수, 동아일텍 얘네들인데, 뭐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것도 있어요. 인베니아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정확하게 5개선 위에 있죠. 얘는 아직 20개선 못 들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이제 좀 많이 밀리고 심하게 밀리니까 손절 라인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 요런 데가 이제 그 예전에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이전 고점 돌파해 준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자리들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가격대가 한 1,700원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0원 초반이 왔다. 찍고 나간 매수, 깨자마자 손절. 요게 갭을 띄웠기 때문에 갭 메꾸러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날 상한가 간 고점이 딱 끝나게 1,700원 초반이니까 1,700원 초반을 지켜주고 나가면 매수고 깨자마자 일단 손절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데 과연 어디까지 눌림목을 주는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죠. 손절량이 갖고 하시고. 동아일텍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르죠, 지금. 정신이 빠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가 좋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딱 11선 기준으로 깨면 손절할 거고 사시면 돼요. 이거 깰 때 손절 못하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8,200원에서 7,500원까지 오니까 손절 라인을 잡고 내가 이런 친구들이 어디를 깨면 난 손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선테크를 보면 사실은 예선테크는 외바닥이에요. 이게 외바닥이죠. 외바닥이면 언제든지 추가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최저점인 865를 깨지 않아야 되겠죠. 외바닥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주봉에서 추세를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1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딱 1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돌아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엄연히 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데 최소한 이 정도 물량은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예선테크의 위치는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대신에 월봉 기준으로 외바닥이니까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HB 솔루션이 굉장히 핫한데 사실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같이 움직이죠. HB 솔루션이 좋은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저 20개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냐? 여기를 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좋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다 나가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20개선을 깨게 되면 순간 밀릴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우리가 지금 HB 솔루션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높기 때문에 특히 지수가 900 치고 떨어지고 있다. 얘를 손절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자리 여기죠. 어제 저점이에요. 어제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할 만하다 보시면 되고, HB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지금 난리가 났죠. 얘도 수급 개선을 뚫어버렸어요. 제가 HB 테크놀로지 산 적이 있었는데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사실 60개선이거든요. 60개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뚫어버렸단 말이죠. 뚫어버렸는데 이제 60개선만 할게요. 근데 수급 개선 뚫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뚫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엄연히 높죠. 주장청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잘 차고 올라갈 땐 절대로 세력들이 웬만하면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LX 세미콘입니다. 역시 자리가 좀 높긴 해도 잘 올라가고 있죠. 역시나 20개선 근처에 있죠. 지금 애매하죠. 자, 주봉에서 보면 수급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선 애매해도 이렇게 60주선 가격이 10만원대 여기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11선이 되죠. 이런 데만 이틀하지 않으면 오늘 또 뛴다 보시면 되고, 자, 신도기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 친구 사기는 이제 애매하죠. 여기가 목표가라. 이거 먹자고 사기는 좀 애매하고, 제가 얘기해드릴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아직 추세는 쨍쨍해요. 굳이 내가 신도기한을 꼭 사고 싶다 난 도저히 신도기한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정확하게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돼요. 손절이고. 자, 이제 DIT인데 DIT도 강하죠. 지금
OLED가 다 이래요. OLED 관련주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고. 이렇게 보면, 즉, 이식켜선 위에 있죠. 그죠? 이렇게 이식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흐름과 추세가 강하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죠.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20일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참엔지니어링 같은 게 이제 재무는 별로 안 좋죠. 이 증자 붙은 건 전 재무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재무는 별로예요. 재무는 별로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금감원 공시 들어가셔가지고, 감사보고서 정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대량거래가 터진 다음에 21선을 찍고 나가는 자리는 이게 의미가 있는 대량거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웬만한 물량 정도는 싹 잡으면 아주 의미가 있는 대량거래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렇게 21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빵 때릴 수 있어요. 대신 20선 깨면 안 사면 되겠죠. 20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비아트로를 얘기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쫙 날아갔죠. 비아트로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쫙 날아갔죠. 근데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 친구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60개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도 일반 분들이 뉴스만 접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데 뉴스하고 차트를 잘 접목해보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급개선 다 뚫어놓고 20개선 다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사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니까 싸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 개념을 갖고 하시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핌스죠. 핌스도 강해요. 단지 핌스는 20개선의 목표가인데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정확히 5선 안 깨야 돼요. 수급선 안 깨야 되고 20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20일선 안 깨면 매수하시면 돼요. 대신에 깨면 손절하시고 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밀리면 여기까지요. 240일선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 되겠죠. 타임이 되고 FNS가 뭔 뉴스가 떴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추격 차트죠.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FNS 것도 보면 사실 예전에 제 FNS 걸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이 친구 지금 매집봉이죠. 세력봉인데 이 친구의 장점은 얘를 넘어서는 대량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신에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내가 사는 자리가 높죠. 예전에 뚫어준 정 고점 자리가 여기에요. 제가 세력이라면 웬만한 이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찍은 자리가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가격이 얼마냐면 저점이 9,500원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9,5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죠. 손절이고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빵 때리게 되면 어딜 가냐. 이렇게 11,000원대를 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만 그리냐? 안 그래요. PNH테크, 이눅스 첨단 소재, 힘스, 제이스텍, 아바콘. 이제 아바콘 좀 높아요. 뭐 주성엔지니어도 반도체 관련주이자 디스플레이 관련주 얘도 다른 풍원정밀도 아주 좋았죠.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램테크놀로지, 나인테크 이런 애 JMT 특히 굉장히 강하죠. JMT 같은 경우 5선만 끼면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도 지금 힘이 더 좋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OLED 관련주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꼭 관심 가져야 되고 아마 단기로는 지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제일 빠르지 않을까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봐요. 특히 오늘이나 내일 시장쯤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면 어쩔 수 없고 시장이 약할 땐 용가리 통보도 안 되기 때문에 시장만 좀 받쳐주면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오늘 내일 며칠쯤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8시 30분에 장 시작할 때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멤버방에서 볼 거예요. 멤버는 저하고 같이 계시면 되고 항상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제 멤버십 채널 있죠. 저기 VIP 이상 멤버님 치면 가능해요. 채널 홈인데 멤버십 누르시면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떠요. 이렇게 뜨면 이렇게 그죠 뜨죠. 이건 이제 어제 거니까 이건 시황 정리하는 거 여기 보면 중요한 종목들 제가 많이 다 올려놨고 대부분 다 잘 뛰어요. 뺑글뺑글 뛰고 그 뛰는 것 중에 골라가지고 제가 쇼츠 영상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다 뛰어요. 다 뛰고 아침에 이렇게 이 영상 뜨게 되면 30분 저 만나면 돼요. 만나시면 저 많은 얘기를 한번 하면 여기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반드시 손절 라인에서 손절 못하게 되면 피해가 오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약하거나 깨지 않아야 깰 때는 그냥 꾹 참고 손절하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 살 때는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고점에 살 때는 작은 금액으로 손절 라인을 갖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